안녕하세요. 입시가 끝났습니다. 네, 끝났죠. 어떻게 잘 마무리되셨나요? 네, 뭐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. 자, 기억나는 학교 있나요 혹시?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연세대학교. 연세대요. 네네네. 연세대학교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고요. 저희가 이제 원서 정시를 쓸 때 그 학교의 점수를 뽑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상 점수를 뽑고 그 데이터를 뽑는 과정 중에서 가끔 학생들이 좀 점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. 처음엔 전 반대를 하죠. 일단은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은 그걸 쓰게 해요.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은 자기가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좀 어느 정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처음에는 반대를 한 척 하면서 이제 좀 아무래도 네, 좀 처음부터 제가 먼저 권유하면은 아이들이 점수도 이 학교 안 되는데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예, 좀 주눅도 들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반대하는데도 막 의지를 보이고 이런 아이들한테 좀 더 막 그런 걸 하죠. 국어 100분위가 37점인 학생이 있었어요. 100분위가 37. 네, 연세대학교는 성적이 40%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국어가 그 40% 성적 중에 60%인가 55%인가 들어가요. 또 나머지도 성적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한 40점, 30점대 그런 성적이어서 그때는 좀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했죠. 이게 성적이 뭐 한 10%, 20% 들어가는 게 아니고 40%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? 그때 그 전에 이제 가천대를 한번 50점대가 했던 사례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도 되게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저는 실제로 그때는 반대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진짜 불굴의 의지를 보여서 그거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. 그 사례를 또 생각을 해보면 또 한번 어떻게 도전을 해볼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친구가 합격을 했죠. 그게 진짜 최근에 그게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정리를 해보면 네. 100분이 30% 나온 학생이 연세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지원을 해서 네.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? 네네네. 올해? 네네. 최초 합격이요. 성적만으로는 그쵸. 저도 좀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흥분을 잘 안 하는데 그때는 좀 흥분이 최초 합격했어요. 최초 합격. 그럼 그 정도 점수에서 합격했다는 실기를 거의 만점을 받았다는 게 저도 뭐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거 모르죠. 뭐 근데 그렇게 예상은 해요. 그린 거 보셨어요? 봤죠. 합격자 받고 그 전날 그 그렸던 그림에서 그냥 약간만 바뀌고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왔어가지고 그 말고 선생님 시킨 대로 잘 하고 온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좀 사실 좀 기존의 기초 디자인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. 근데 학생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면은 네가 그냥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오는 것보다는 임팩트는 한번 보여주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연출과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했고 본인도 그거에 이제 많이 오케이 하고 또 되게 열심히 했어요. 그 친구가 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아요. 그 전날 절박함에 그린 거보다 시험장에서 완성도를 더 올리고 왔던 것 같아요. 기분이 어떠세요? 그러면 좀 제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. 네. 직업 만족도는 어떠세요? 이럴 때. 괜찮죠. 많이 좋죠. 많이 좋죠. 자, 연세대학교 어떤 학교인가요? 연세대학교는 디자인 학부가 있는데 좀 독특한 게 있다면은 인문계에서는 연세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점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점수가. 맞아요. 근데 그럼에도 상위권 점수는 맞긴 하지만 연세대니까 그래도 좀 문제 자체도 기초 디자인 형식이지만 조형적인 것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도 약간 들어가고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또 그 문제 풀이를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상 좋은 점수를 좀 더 잘 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 전에도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제가 제현작 보고 기절할 뻔한 제현작을 그린 남학생이 있었는데 연세대를 시험 봤을 때 정말 문제풀이만 딱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딱 그 문제풀이 내용만 딱 그리고 온 거예요. 네. 근데 그 되게 조그맣게 그렸어요. 그 제현작 보고 저도 이걸 뭐 혼낼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하다 했는데 그 친구도 합격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
그 제한된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석 능력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. 그 절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요. 자, 그럼 연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. 네네네. 어떤 준비를 하는 거죠? 이게 37점이 합격을 했다 해서 그러면 나도 무조건 37점으로 붙겠구나. 여기는 37점이 되는 학교인가?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고요. 절대 안 되죠. 네. 그럼에도 성적의 그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시도 수시지만 정시가 더 힘들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시는 경쟁률은 낮지만 점수를 극복을 해야 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점수가 뭐 가장 좋은 거는 점수가 이제 여유가 있어서 점수를 살짝 누르고 가면은 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점수까지 극복을 해야 돼서 좀 스트레스가 더 돼요. 그럼에도 1점이라도 더 올려놓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한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점수에 너무 비관하지 말고 내가 할 만큼 한 거니까 거기서 또 자신감을 갖고 너무 이게 막 저희 학생들이 정시 되면 수만이 다 들어가서 돌려봐요. 맞아요.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. 선생님 제 점수가 없어요. 제 점수가 제일 낮아요. 항상 제 점수가 제일 낮아요.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절실하게 열심히 한 학생들은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좀 갖고 지원을 하고 낮은 학교를 쓴다고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. 낮은 학교 쓰면 또 자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열심히 안 해요. 좀 높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한계치 이상의 학교를 걸쳐야 좀 그 초인적인 의지로 학생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친구가 오늘 좀 재밌어요. 나군의 연세대를 쓰고 다군의 또 명지대 서울을 썼어요. 얘 뭐 재살 생각 있었던 건가? 네, 그걸 거의 확정을 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공부를 원래 안 했던 학생은 아니에요. 그 대신에 이제 올해 시작을 한 거고 공부를 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본인도 재수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죠. 근데 가구는 떨어졌어요. 좀 말도 안 되게 약간 건대급 이런 학교를 썼던 것 같아요. 나군 붙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설마? 명지대 예비 2번. 명지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. 아, 이 점수에 이게 가능한 건가? 이러면서 이제 좀 친구가 또 실기를 한 지가 1년이 안 돼요. 1년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림에 약간의 순수함이 묻어 있었나? 순수함도 있고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림의 절박함이 열심히 그렸어요. 열심히 그리고 많이 그리고 완성도에 대한 감도 없으니까 저는 계속 더 이상을 해라 하면서 약간 막연할 수도 있는 요구를 했었던 건데 그거를 또 본인이 따라왔고요. 잘 따라오니까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.